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4년 4회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실험실의 실험대 위에서 비커에 들어있는 노란색의 유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유황이라는 것은 제2류 위험물이면서 지정수량이 100황유적의 100에 해당하죠. 그래서 100kg이라는 지정수량을 가지고 있고, 연소 시 발생되는 기체의 명칭, 황은 산소랑 반응했을 때 SO2가 생성이 됩니다. SO2는 이산화황이라고 읽죠. 그래서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 이산화황 한글로 써주셔야 합니다. 연소 시 발생되는 기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탄소, 수소, 황, 인이 각각 반응했을 때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탄소는 산소랑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 수소는 산소랑 만났을 때 물, 황은 산소랑 만났을 때 이산화황, 그리고 인은 산소랑 만났을 때 P2O5, 산소가 5개인 오산화 인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오산화인이고요. 2번 2층으로 된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건축물의 게시판에는 아염수산 나트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번 저장 창고는 각 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까지의 높이, 이 1층 바닥으로부터 2층에 닿는 천장까지의 높이를 몇 미터 미만으로 하냐면 바로 6m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옥내 저장소가 2층 이상, 층이 여러 개인 건물의 기준이고요. 나번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 면적의 합계는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층 건물일 경우는 무조건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보통의 바닥 면적은 위험 등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2층의 경우에는 무조건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기억하시고요. 다번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벽과 어떤 방화문 또는 어떤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화 구조의 벽, 불에 잘 견딜 내자여서 잘 견디는 벽과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서는 예외를 둡니다. 바닥에 개구부를 두어도 된다는 뜻이고요.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이라는 것은 불에 잘 견디는 것을 갑종보다는 덜 견디지만 그래도 불에 좀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을 을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번은 6m 미만, 나번은 1000제곱미터 이하, 다번의 기억은 내화구조, 니은 디귿은 갑종, 을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실험실의 실험대 위에서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약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과 혼합이 가능할까요? 톨루엔은 제4류위험물입니다. 사류위험물은 이렇게 423, 5246 하나에서 2류와 3류, 그리고 5류와 혼재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염수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고요.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 질산 제6류 위험물, 유황은 제2류 위험물입니다. 그러므로 혼재가 가능한 것은 1류, 6류 다 안 되니까 유황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물질을 알파벳으로 쓰면 D가 되겠습니다. 4번 제조소의 안전거리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별표 3개짜리고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전거리가 30m 이상이 되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다른 안전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30m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나 병원, 극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 병원, 극장 중 2개를 쓰시면 되겠고요. 가장 안전거리가 먼 것은 문화재이고요. 안전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7000V에서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성입니다. 5번 작업장에서 배치된 4개의 소화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하면 효과가 좋을 것은 무엇일까요? 겨울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겨울은 춥죠. 그래서 물이 어는 현상을 염두를 하셔야 합니다. 물이 얼었을 때 소화기를 쓰려고 하는데 물이 얼면은
소화기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얼지 않는 소화기는 가장 적합한 것이 강화액 소화기입니다. 자, 강화액 소화기는 물 소화기에다가 탄산 칼륨이라는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탄산 칼륨의 분자식은 K2CO3가 되겠죠. 탄산 칼륨이 들어가면 0도씨에서 얼던 것이 영하 10도씨 또는 영하 20도씨 이렇게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됩니다. 0도씨에서 어는 게 영하 10도씨, 20도씨로 내려가면 더 잘 얼지 않겠죠. 그래서 물 상태로 더 오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또 겨울철에 추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탱크와 그 주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시설. 자, 이런 탱크가 있고 이 주변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어떤 저장소인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깥에 탱크가 있는 거. 바깥이라는 의미는 옥 외고요. 그리고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탱크를 붙여주고 붙이지 않고 합니다. 지금 사진은 탱크가 보이죠? 그래서 옥의 탱크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부분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시면 옥의 탱크 제조소라든가 옥의 탱크 취급소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제조소는 제조하는 곳이므로 종류가 없습니다. 그냥 제조소 한 종류만 있고요. 저장소는 건물 안인지 건물 바깥인지 뭐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동인지 지하인지에 따라서 총 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는 곳이고 취급소는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탱크에 있는 곳은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저장하는 곳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저장소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명칭을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이 다음의 명칭은 탱크에서 만약에 위험물이 흘러나왔을 때 이 흘러나온 위험물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유제라고 하죠. 이 담의 명칭은 방유제이고 답원에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담의 높이 이것도 참 잘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요. 높이는 0.5m 그럼 50cm죠. 우리 한 무릎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0.5m에서 3m 이하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유제는 옥외 탱크 저장소뿐만 아니라 뭐 제조소의 방유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치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용량은 위험물 제조소인지 옥외 탱크 저장소인지에 따라서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조하는 제조소입니다. 주의사항 게시판에 써야 할 주의사항은 주의사항 게시판에 쓰는 것은 화기엄금, 화기주의, 그리고 물기엄금 3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화기주의는 이류위험물에서만 쓰이는 것이므로 웬만하면 화기염금, 물기염금 들어가면 이것들이 게시판에 쓰여지는 것이고 이게 없다면 게시판에 표시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운반용기의 외부에 이 위험물이 어떤 것에 취약한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취급하는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류위험물은 특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 물과 접촉했을 때 산소를 발생하며 폭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기염금이고 인류위험물은 기본적으로 화기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산소를 발생하며 분해할 수 있고 분해된 산소가 다른 가연물에 접촉해서 연소가 더 잘 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주의, 충격주의 이러한 주의사항 나머지 2류부터 6류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서 물과 접촉했을 때 위험한 물기염금 또는 화기염금, 공기접촉염금, 과연물 접촉주의 이러한 표시사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화기염금 또는 물기염금이 들어간다면 게시판으로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면 인류위험물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염금이 있으므로 이걸 게시판으로 표시하고요. 그 외의 것에는 화기염금이나 물기염금이 없죠. 그래서 게시판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류위험물에서는 화기주의 물기염금 있으니까 물기염금을 게시판으로 표시할 것 같지만 이류는 예외적으로 화기주의를 표시합니다. 화기주의가 없으면 화기엄금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화기주의를 게시판으로 표시하고 인화성 고체에서는 화기엄금, 그 외에 화기주의를 게시판으로 합니다. 삼류위험물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두 개 중에 게시판은 화기엄금을 하면 되겠고요.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 사류위험물 화기엄금, 오류위험물 화기엄금, 육류위험물 게시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물기염금을 쓰시면 되겠고요. 8번 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 저장소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지하탱크 저장소에 내용물이 넘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쓰시오. 지하탱크 저장소는 이 땅 밑에 이렇게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취급소에 보통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유기에서 주유를 할 때 주유기에 연결된 탱크는 지하에 있고요. 이 지하 탱크에도 커다란 기름차가 와서 뭐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 같은 것을 넣어줄 텐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채워서 이게 넘쳐가지고 주변에 토양에 다 흡수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람들한테 오겠죠. 그래서 이 넘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씁니다. 9번 또 주유취급소의 지하탱크 저장소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재료를 쓰시오 했는데요. 지하탱크 저장소는 지하에 이렇게 탱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탱크만 있었을 때 만약에라도 위험물이 새고 녹슬어서 그 틈새로 위험물이 샌다면 바로 토양이 오염이 되니까 이 탱크 전용 실을 만들어 줍니다.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도 막지만 위험물의 탱크가 빨리 부식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탱크 전용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마른 모래나 또는 스키 등에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울 것. 이게 지금 문장이 좀 길어서 요약해서 쓰실 수도 있을 건데요. 저는 가급적 법령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답에도 이렇게 법령에 나온 문장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 중에 만약에 한 가지라도 빼서 요약을 했는데 그게 핵심 단어라면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점수가 깎인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 5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제 사료위험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번 보시면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가 아닌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기계에 의한 하역이 아닌 경우 이면은 지금 가번 문제는 문장을 약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를 수납한 경우에는 용기를 쌓는 높이를 6m로 합니다. 그리고 삼석유류나 사석유류, 동식물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4m. 왜냐하면 지정수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큰 편이죠. 그래서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높이 쌓을 수 있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너무 높이 쌓았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3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6m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3m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료위험물 중에 삼석유류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 같이 비교적 안전한 물질은 4m의 높이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14년 사회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